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 운영 기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괄 처리 시스템이요. 일괄 처리 시스템은 컴퓨터 초기에 이제 사용하던 그런 방식입니다. 얘는 일정 양이 됐던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얘는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급여 계산, 지불 계산, 연말 결산 이런 업무에 주로 사용되는 게 일괄 처리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뭐 급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한 달 동안 일했던 거를 모아서 한꺼번에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되는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일당을 나갔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한 거를 시간마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모아서 그날 저녁 때 한꺼번에 주죠. 그렇게 해서 급여 계산 같은 게 우리 일괄 처리 시스템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시스템이요. 얘는 실시간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얘는 이제 처리 시간 같은 건 단축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 단축할 수 있고요. 처리 비용도 절감됩니다. 얘는 주로 뭐 은행, 온라인 업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시간에 제한을 두고 수행해야 되는 작업에서 사용되는 게 실시간 처리입니다. 은행에 가서 내가 뭐 돈을 빼거나 돈을 넣거나 할 때 바로바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일괄 처리는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고 실시간은 바로 즉시 처리되는 방식을 보고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요. 다중 프로그래밍이다 라는 말에서 이제 다중이요. 다중이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멀티라고 그렇게 부르죠. 얘의 뜻이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 개긴 여러 개인데 뭐가 여러 개다? 프로그램이 여러 개다. 하나의 CPU와 하나의 주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우리가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죠. 우리 컴퓨터 켜서 메신저 켜놓고 노래 틀어놓고 인터넷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서 얘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CPU의 사용률과 처리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주기억 장치에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기억시켜 놓고 하나의 CPU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을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CPU가 하나가 있어요. CPU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메신저를 켜고요. 노래를 틀어놓고 내가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게 우리 다중 프로그래밍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CPU는 사람으로 따졌을 때 사람의 뇌라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세 과목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나눠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국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학하고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또 여기서 이제 동시에 처리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동시에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처리되냐? 메신저한테 1초라는 시간 나눠주고요. 노래 듣는 프로그램한테 이제 1초 시간 나눠주고 인터넷한테 1초라는 시간 나눠줘요. 나눠주고 메신저가 먼저 CPU에 들어가서 1초 동안 뭔가 처리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들어가서 처리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처리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메신저 들어가고 노래 들어가고 인터넷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실제로 처리가 됩니다. 이때 저는 1초라는 시간을 나눠줬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는 1초보다 훨씬 더 작은 시간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그냥 느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나눠주는 방식을 보고 우리가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시분할 시스템은 이제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컴퓨터가 사용자들 프로그램을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처리해주는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라운드 로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때 처리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독립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느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CPU는 같은 시점에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전체 사용 시간을 작은 작업 시간으로 나누어서 그 시간 동안만 번갈아 가면서 CPU를 할당해서 각 작업을 처리하는 걸 보고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처리 시스템이요. 다중이다 그러면 얘가 멀티, 여러 개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컴퓨터에서 처리해 주는 게 누가 다 처리해 줘요? 우리 CPU가 처리를 해주죠. 그래서 얘는 다중 처리 그러면 이제 CPU가 여러 개 사용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서 여러 개의 CPU와 하나의 주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우리가 다중 처리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CPU가 여러 개 사용되다 보니까 만약에 CPU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CPU로 계속해서 이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아요. 이렇게 사용된 이제 여러 개의 CPU는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하면서 단일 운영체제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운영체제는 하나, CPU는 여러 개,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 모드 처리다 그러면은 처리하는 방식을 다중 여러 개 쓴다는 거예요. 얘는 일괄 처리가 됐든 시분할이 됐든 다중 처리 시스템이 됐든 실시간이 됐든 모두 제공해 주는 방식을 보고 다중 모드 처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이요. 분산 처리다 그러면은 하나의 작업을 분산시켜서 처리하는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의해서 각 작업을 나눠요. 작업을 나눠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우리가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컴퓨터를 가지고 하나의 공통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런 게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체제의 운영 기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각 처리 시스템마다 전부 다 이제 특징들이 다 있죠. 그 특징들 잘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